다음은 그룹 함수입니다. 아까 카운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룹 함수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 그룹 함수는 우선 그룹 함수의 종류, 널 값의 영향, 그리고 그룹 바이 해빙절, 그 다음에 오버, 파티션 바이, 그 다음에 노럽, 큐브, 그룹핑 셋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함수의 종류입니다. 그룹 함수는 평균, 총계, 건수,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함수들을 지원을 하는데 각각 average, sum, count, max, minimum, stdv, 그 다음에 variance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룹 함수의 널값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널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그룹 함수로는 sum, max, minimum 등이 있습니다. 널값이 영향을 미치는 함수는 count, average, stdv, variance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그룹 함수는 기본적으로 널값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m이나 맥스, 미니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세는 내용,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분산 등은 널값이 포함되면 값이 달라지고 널값이 포함되지 않으면 또 값이 널값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MVL 같은 널 관련 함수를 사용하여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프로그램이라는 조건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로 count, sum,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um에 대해서 카운트를 나눈 평균값,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한번 실행해서 비교를 해보면 count는 5건, 그리고 sum이 28,800,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800을 5로 나눴을 때 이제 각각 5,760, 그리고 에버러지라는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도 5,76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당 값을 한번 널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엔 값이 아예 없는 이제 내용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IT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이제 MVL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아니면 이 전체적인 값으로 먼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프로그래머가 아닌 전체적인 값. 그래서 표현된 것과 저희가 MVL로 해서 값을 이제 치환한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결합함수인 유니온 올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해서 동시에 이제 지금 같이 보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영향을 받는 이제 count MVL 해가지고 0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sum은 아까 비교가 안 된다, 영향이 없다고 그랬고, 제가 다시 이제 영향을 있는 다시 count 쪽에 이것도 값이 0이라고 표현되라. 그리고 average 역시 표현되니까 MVL 해서 0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해당되는 두 개의 내용을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IT 프로그래머에 있는 5건들이 지금 우선 카운트에서는 차이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평균값 자체가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에버러지에 지금 왜 위의 함수와 밑의 함수가 다르냐 하면 지금 말 그대로 카운트 건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롤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롤백을 시켜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원래대로 다시 돌리고 다시 한번 두 개를 실행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널 값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시 이제 동일한 내용. 그래서 즉 널 값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룹 바이와 해빙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룹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내용은 단일 그룹 함수라고 합니다. 단일 그룹 함수 이외에 그룹 바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해당 컬럼에 나열된 대로 이러한 그룹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 id 그리고 뭐 급여 부분에 대한 썸을 뭐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그룹 바이로 잡 id별로 한번 썸을 내달라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빙이라고 하면 이런 그룹 함수로 적용된 내용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컬럼 where와 같이 뭐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룹 함수에 대한 조건을 걸을 때 그때 해빙을 사용한다 라고 하고 하시면 뭐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와 똑같이 잡 id로 해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했을 때 이 금액 자체 썸된 놈이 만보다 큰 것을 구할 조건을 줄 때 해빙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와처럼 그룹 바이가 사용되지 않고 그룹 함수만을 나열을 해서 표현이 되는 것을 단일 그룹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그룹 함수는 무조건 한 개의 로우로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그룹 함수, 그래서 해당되는 잡 id에 대해서도 뭐 잡 id도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해서 잡 id를 한번 넣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단일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는 에러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룹 바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해당 내용이 잡 id별로 표현되어서 그룹핑이 되어라 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잡 id별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 함수의 그룹 바이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는 반드시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별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번에 그룹 바이에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표현되지 않았는데 얘를 사용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를 한 놈이 같이 표현돼야지만 이 앞에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보여질 내용이 전부 다 그룹 바이에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각 부서별과 그 다음에 잡별로 해서 건수가 몇 건이고 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서들이 이걸로 이제 나누어져서 각각에 대한 건수들을 계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해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웨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조건으로 검색을 하고 그 내용을 그룹핑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썸 부분이 2만 이상 되는 것들만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조건으로 걸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해빙절을 써서 해당 내용을 추출할 때 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버입니다. 오버하고 파티션 바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룹 바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는 대표적인 윈도우 함수로 그룹 함수와 연계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이 그룹 함수 이외에도 랭크, 노 넘버, 댄스 랭크,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레그, 리드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이 그룹 함수와 같이 파티션 바이 이외에도 오더 바이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설명할 테니, 우선은 이러한 오버해서 파티션 바이가 그룹 함수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first name, job ID 라고 표현을 해주고, 제가 보고 싶은 컬럼들을 표현해주고, 실제적으로 카운트 해서 job ID를 카운트 하는데 오버 뭘로? job ID별로 묶어서 값을 보여주고, 또 셀러리를 썸 하는데 그것을 뭘로? job ID별로 보여주고, 셀러리를 보여주는데 요번엔 부서별로 해서 보여줘라.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열되는 것도 그 제약 조건에 따르지 않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룹 함수를 사용한 내용은 셀렉트 문장 자체에 그룹 함수들이 나오고, 그 앞에 나왔던 컬럼들이 전부 다 그룹 바이에 이용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버라고 하는 윈도잉 함수를 쓰게 되면 지금 그룹 바이를 밑에 쓰지 않고 해당되는 컬럼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라 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정했었던 내용대로 건들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윈도우 함수입니다. 이런 윈도우 함수는 실제적인 이 해당 로우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각각 다른 행과의 관계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라는 내용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탑1 쿼리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럽, 큐브, 그룹핑 셋입니다. 모두 중간 합계 총계를 구하는 명령인데, 실제 개발할 때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단순 SQL만을 이용하여 자료를 출력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럽입니다. 노럽은 선언한 컬럼의 순서대로 계층형으로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파트먼트 ID, job ID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sum, 중간값과 총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큐브는 선언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의 합계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ID, job ID. 그래서 그 다음엔 디파트먼트 ID, 총계, 이런 식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그룹핑 셋입니다. 이 그룹핑 셋은 선언한 내용으로만 합계를 구합니다. 즉 저희가 디파트먼트, job I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개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잡 아이디라고 표현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그룹핑 해가지고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비어있으면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이런 내용을 제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룹핑 셋입니다. 이것도 널값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컬럼에 대해서 얘가 널이 아니었고 합계를 표현한 내용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널값이 있었을 때 그 값이 표현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룹핑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합계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핑 함수라는 것을 지정을 하면 해당 내용이 그룹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룹이 아니고 일반 노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그룹 바이에 이제 노럽으로 해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 다음에 잡 아이디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먼저 데이터인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룹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큐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행을 해보면, 즉 전체 합 나오고, 그 다음에 IT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집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값을 구하고 해당 로우를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핑 셋으로 해서 제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에 대한 썸, 그리고 잡 아이디에 대한 썸, 그리고 전체에 대한 썸,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또 소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값을 그룹핑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노럽에 의거했을 때 우선 노럽에 의거해서 나온 것들, 그래서 우선은 요 내용은 둘 다 집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요거 집계 나온 것 그룹핑이 됐었을 때 이 해당되는 내용은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핑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되지 않은 얘가 이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잡 아이디에 대해서는 그룹핑이 되었기 때문에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 밑에 맨 마지막은 두 개가 전부 다 그룹핑이 되었다. 즉 그룹핑 되어서 얘가 이제 표현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서에 대한 값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룹핑 된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잡 아이디 쪽은 지금 값이 널이라고 이 디파트먼트의 소개로 다 그룹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잡 아이디는 지금 그룹핑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것으로 제6장 데이터 주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